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직업인을 만나는 잡토크.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광주문화재단의 정윤정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에 재직하고 있는 정윤정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혹시 광주문화재단에서는 어떤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그 문화예술교육팀에 있는데요. 문화예술교육팀에서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과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그리고 기타 그 기획 사업 등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후배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석사학위 취득을 하게 되면 네. 네, 이런 어떻게 보면 기관 업무를 보시는데 굉장히 아니면 취업을 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석사 공부를 하기 전에는 문화나 예술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많이 이제 이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돼서 취업에도 많은 도움이 됐고 실제로 업무를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업무를 할 때 뭐 혹시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셨을까요? 어, 제가 어, 제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글쓰기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행정 업무 있고 이제 기관에서도 계속 글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석사 과정 하면서 글쓰기를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문화 이론을 안다는 것이 결국엔 제가 하고 있는 업무,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했을 때 단순히 사업을 행정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서 또 바라보게 되고 또 그걸 이제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과정과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네. 대학교 학부 때는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서양화를 전공했습니다. 아, 정말요? 완전 실기 실기 아, 전공이었고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네. 그러면 문화전문대학원을 음, 그러면 그 일을 하고 계실 때 들어오신 걸까요? 아니면 학부가 끝나고 바로 들어오신 걸까요? 저는 학부 끝나고 한참 여러 가지 뭐 웹 디자인 일도 했었고 뭐 유아 미술 교육도 하고 뭐 이랬는데요. 한참 후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 네. 그러면 문화전문대학원을 지나가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아주 우연한 계기였는데요. 제가 29살에 이제 혼자 이렇게 터키 여행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만난 어떤 이제 동갑내기 친구 한 명이 저한테 뭐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학원 진학을 추천을 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진짜 실제로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 막연하게 문화예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문전원이라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혹시 네. 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네, 음. 면접 때 혹시 생각나실까요? 면접 때?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 그러면 네. 혹시 면접 때 받았던 질문이나 합격 팁이 생각이 안 나신다면 네. 네, 혹시 뭐 첫 번째 수업에 들어가셨던 뭐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건 되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데요. 네. 제가 두 가지 수업이 되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데 하나는 박기영 교수님의 매체 이야기고 또 하나는 정경훈 교수님의 기호학 수업인데 좀 너무 진짜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여태 몰랐던 어떤 세상의 비밀을 알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고 엄청 몰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그 문화전문대학원은 현재 세 개의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예, 혹시 다니실 때는 어떤 전공을 하셨을까요? 저는 문화 기획 이론 및 기획 전공을 했습니다. 네. 이론 및 기획으로. 그러면은 지도 교수님은 어떤 지도 교수님하고 공부를 하셨을까요? 김진아 교수님하고 아. 아무래도 미술 베이스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아 교수님과 이제 지도교수 지도제자를 하시면서 그러면 어떤 연구 주제를 잡아서 이제 석사 논문을 쓰셨을까요? 저는 김진아 교수님 수업 중에 빛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됐는데 그 빛이 되게 좋았어요. 그 내용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빛과 관련해 가지고 광주의 빛으로 좀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광주의 빛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고 그것과 관련된 문화 행사라던가 그 기관들 또 이런 그런 장소 등을 좀 연구하는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네. 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네. 정말 다 다른 다양한 논문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맞아요. 네. 되게 다양해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학교를 다니시면서 뭐 혹시 재밌던 기억이나 아니면 정말 강렬했던 기억들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가장 좋았던 기억은 교수님들과 술자리. 술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그렇고 술자리에서 교수님들한테 정말 많은 또 이렇게 사담과 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동기들하고나 아니면 선후배 간이 친해졌던 것도 있어서 너무 좋았고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저기 졸업 논문 중심이 끝난 후에 좀 심사평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엄청 좌절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네. 그 논문을 쓸 때 처음에 심사를 보는 초심 그리고 중간에 보는 중심 마지막으로 최종 심사를 보는 종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심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졸업 이후에 이제 광주문화재단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제 실무적으로 어떤 좀 점들이 가장 도움이 되셨는지 한번 또 여쭤볼게요. 아까도 좀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진짜 전공이 서양하다 보니까 글을 쓴 일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 대학원에서 이론을 많이 배우고 또 실제로 그걸 글로 써면서 학기 이렇게 말마다 이렇게 페이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트레이닝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여기 현장 행정기관에 나와 보면 글쓰기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됐고 또 문화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여러 기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내가 어떤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실무적인 도움 진짜 많이 되었습니다. 네. 네, 저도 실무적인 부분에 있다 보니까 모든 일들은 페이퍼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네 번째 학기를 하고 있지만 문화전문대학원에서는 보통 학기의 마지막 기말에 보통 텀 페이퍼라는 그런 맞아요. 기획서라든지 아니면 뭐 보고서라든지 이런 문서들을 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학부 때 내는 학부 때 내는 그런 보고서하고는 조금 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 10페이지 넘게 항상 제출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그 실무적인 부분에서 기획서라든지 그 다음에 제안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번째 질문입니다. 네, 어떤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대학원 진학을 하면 좋을지 한번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를 공부한다는 자체가 되게 추상적인 것 같아요. 문화라는 게 어떻게 넓게 보면은 뭐 그냥 우리 삶 일반 그 전체잖아요. 그래서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통해서 저는 몰랐던 제 자신을 막 알아가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막 아까 말씀드렸던 기호학이 내 인생에 무슨 관련이 있지? 이게 무슨 취업에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기호학을 배우면 세상이 기호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공미술 같은 걸 배우게 되면 막 그 관련된 이론 같은 것과 관련된 사회 전반을 좀 이해하게 되는 눈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런 문화예술 현장에 계시기 위해서 기획자로 계신 분들에게는 물론이고 행정기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또 정말 공부하고 싶은 분들도 여기에 오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 제 주변 지인 몇 분들한테 추천을 해서 한 4분 정도 들어가신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모두 다 만족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네, 그 모든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예비 신입생 분들께 네. 지금 입학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혹시 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면요? 대학원 생활을 이렇게 발끝만 살짝 담그시지 말고 예, 몸이 완전히 다 젖어버릴 정도로 풍덩 좀 빠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또 그렇게 완전히 빠져들어야 내가 원하는 걸 진짜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김현수 작가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좀 좋은 미래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의 나나 현재가 좀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많은데 오히려 그런 과거나 그런 기억에 의해서 우리가 되게 현재나 미래를 불안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미래를 기억하시고 그 미래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풍경을 조금 바꿔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좀 불안감을 좀 떨쳐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직업인을 만나다 네 잡토크 3번째 시간 정윤정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문화예술 기관에 가장 문화예술의 선두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정점에 앞에 있으신 광주문화재단에 계시면서 네. 문화전문대학원이라는 곳에서 배우신 그런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네, 오늘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잡토크 3번째 시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신 정윤정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